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토지 매입 등으로 난항을 겪었던 익산 미륵사지 관광지가 16년 만에 준공됐습니다. 익산시는 미륵사지 관광 활성화를 위해 국립익산박물관과 연계된 체험 프로그램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오래된 군산수산물센터가 하반기에 새로운 동지로 이전합니다. 하지만 지난 20년 동안 독점권을 준 데다 기존 상인들의 승계 구조까지 유지되는 등 특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공공배달의 배달의 명수가 이용자들로부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용자 호응을 꾸준히 유지하기 위해서는 할인 이벤트 강화와 배달료 인하 등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월 19일 수요일 KCN 종합뉴스입니다. 도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어제부터 오늘 오전 7시까지 143명이 추가로 발생했습니다. 지역별로는 익산 39명, 전주 36명, 완주 27명, 군산 16명 등입니다. 전라북도는 역학조사 결과 익산 육가공업체와 군산 모 초등학교, 완주 대학체육학과와 어린이집 등 집단 감염에 이은 N차 감염 사례가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도내 누적 확진자는 11,388명으로 늘었고 감염 재생산 지수는 17일 기준 1.15를 기록했습니다. 익산에 있는 대형 육가공업체에서 확진자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전라북도에 따르면 하루 새 익산 A업체 근로자 29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로써 지난 11일 첫 확진자가 발생한 이후 오늘 오전까지 누적 확진자는 124명으로 늘었습니다. 방역당국은 해당 업체에서 근무하고 있는 근로자와 가족 등 1,500여 명에 대해 전수조사를 진행했습니다. 도내 코로나19 확진자 10명 중 6명이 오미크론 변이와 연관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라북도에 따르면 이달 셋째 주에 발생한 코로나19 확진자 765명 중 63.8%인 488명이 오미크론 변이 확진을 받았거나 감염 의심자로 분류됐습니다. 오미크론 변이는 델타 변이보다 전파율이 3배나 높습니다. 송화진 지사가 도내 대학교 집단 합숙 훈련 금지를 긴급 지시했습니다. 전라북도는 송 지사가 코로나19 확산세 감소를 위해 도내 시군에 긴급 지시를 내렸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송 지사는 지역 대학과 종교시설, 대안학교 등에서 실시하거나 또 시행 예정인 합숙 훈련 등에 대해 금지 요청을 주문했습니다. 이는 완주의 모 대학 체육학과의 교내 합숙 훈련 등으로 확진자가 폭증한 데 따른 조처입니다. 익산 미륵사지 관광지가 16년 만에 준공됐습니다. 10만 제곱미터가 넘는 부지에 다양한 편익시설이 마련됐는데요. 익산시는 국립익산박물관과 연계된 체험 프로그램을 강화하겠다는 계획입니다. 가뜩이나 방문객이 줄어든 미륵사지를 활성화시킬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최정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2006년부터 시작된 미륵사지 관광지 조성. 관광지 지정 이후 10년간 토지 매입 등의 어려움을 겪었지만 4년 전부터 조성계획 변경 승인과 실시설계 완료 등 속도를 냈습니다. 10만 8천여 제곱미터 부지에는 전통문화 체험관과 관광 안내소, 광장, 주차장 등이 마련됐습니다. 국비 등 386억 원이 투입됐습니다. 다양한 문화체험시설과 편의공간 등이 들어서면서 미륵사지와 국립익산박물관, 어린이박물관 등과 함께 명실상부한 관광도시의 기틀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미륵사지 관광객은 줄어든 것으로 분석됩니다. 국립익산박물관 방문객을 보면 지난 2020년 41만 7,527명에서 지난해에는 22만 4,321명으로 줄었습니다. 코로나19 영향도 있지만 단순 유물 관람만으로는 관광 활성화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때문에 익산시는 새롭게 만들어진 전통문화 체험관을 중심으로 체험 프로그램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오는 7월쯤 전통문화 체험관 내부 공사가 마무리되면 국립익산박물관, 어린이박물관과 연계된 체험형 관광을 육성할 방침입니다. 주차장 확보와 함께 미륵사지 관광지 진입도로인 지방도 722호선이 4차선으로 확장되면서 접근성도 향상됐습니다.
내부 리모델링 공사가 진행을 할 건데요. 큰 틀에서 보자면은 음식 제약, 공예품 만들기 이런 쪽으로 갈 것 같아요. 사업 추진 16년 만에 새로운 모습으로 탈바꿈된 미륵사지 관광지. 대표적인 백제 유적인 미륵사지 일대로 관광객을 끌어들이는 매력 공간으로 작용할지 주목됩니다. KCN 추정호입니다. 익산형 일자리가 올해 본격적으로 추진됩니다. 익산시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와 일자리위원회, 기업체, 노동계 등과 함께 오는 27일 상생협약을 맺기로 했습니다. 익산형 일자리는 식품산업과 농민을 중심으로 추진되며 사업 규모 3,400억 원에 고용 창출 효과는 최대 1,400명으로 예측됐습니다. 군산시가 내년 국가 예산 사업으로 102건을 발굴했습니다. 군산시에 따르면 현재까지 발굴된 내년 국가 사업은 3,747억 원 규모의 그린수소 생산 클러스터 구축을 비롯해 군산항 제2준설토 투기장 건설, 무탄소 적용 가능 엔진 및 핵심 기자재 개발, 노후산업단지 화학사고 원격 모니터링 시범사업, 산업단지 공업용수 재활용 사업 등입니다. 군산시는 정부 부처에서 내년도 사업을 오는 5월 말까지 확정해 기획재정부에 제출하는 만큼 건의 사업의 설득 논리를 구체적으로 마련해 나갈 방침입니다. 원광대학교 등 지방대 127곳이 정치권의 5대 지역대학 정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비수도권 7개 권역 대학 총장협의회 연합은 오늘 국회 소통관에서 정책 천원문을 발표하고 정당과 대통령 선거 후보자들에게 전달했습니다. 이들 지방대는 정부가 실효성 있는 지원 대책을 마련하지 못해 운영 위기에 빠졌다고 호소했습니다. 이어 공공기관 지역 인재 채용 의무제 개선과 사립대학법 제정, 지역 사립대학 재정 지원 확대, 국립대학법 제정, 한계 사립대 퇴로 마련 등입니다. 김중신 군산시의원이 군산과 충남 서천을 연계하는 특별자치단체 설립을 제안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김 의원은 인구 감소로 지방 소멸 위기에 처한 상황에서 경쟁보다는 지자체 간 상호 협력이 중요해졌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충남 서천은 역사적으로 동질성이 있고 동백대교로 더욱 가까워진 만큼 특별자치단체 설립이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특별지방자치단체는 2개 이상의 자치단체가 특정 목적의 광역 사무를 처리할 필요가 있는 경우 특수 형태로 규정돼 자치권이 부여됩니다. 군산수산물센터가 134억 원을 들여 신축한 해양수산 복합 공간으로 올 하반기에 이전을 앞두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존 상인이 그대로 입점하면서 특혜와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는데요. 군산시의회는 오늘 열린 간담회에서 입점 문제에 대해 강하게 질타했습니다. 보도에 모형숙 기자입니다. 군산 해망동에 짓고 있는 해양수산 복합 공간입니다. 지은 지 20년이 되는 수산물센터를 대신해 하반기 새롭게 문을 엽니다. 새로 짓는 건물의 점포수는 117곳, 군산시는 기존 상인 110명과 신규 입점자 10여 명을 모집해 새로 짓는 건물의 점포수를 채울 계획입니다. 그러자 시의회가 기존 상인을 그대로 입점시키겠다는 군산시의 입장에 대해 특혜와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습니다. 지난 20년 동안 독점권을 준 것도 모자라 134억 원짜리 건물에 그대로 입주시키는 것은 특혜로 보여질 수 있다는 겁니다. 새로 입점하고 싶은 사람들이 들어갈 수가 없잖아요. 이 틈바구니를. 기회가 없어요. 부산 시민이. 다른 분은 기존에 했던 분들만 들어갈 수 있는 구조가 돼 있어요. 지금 보니까. 그리고 여분이 그렇게 한 10여 개 정도 되면 많이 남지가 않잖아요. 지금. 수산물센터의 보증금은 250만 원에 한 달 임대료는 5만 3천 원. 군산시는 한 해 부지 사용료와 운영비로 1억 3천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일반 상가보다 임대료가 턱없이 적은 데다 입점자가 사망하거나 장기 입원할 경우 가족에게 되물림되면서 특혜 논란이 끊이질 않아 왔습니다.
더욱이 지난 3년 동안 군산사랑 상품권의 매출이 100억 원을 넘는데 독점권을 주면서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곱지 않은 시선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옛날 사회 약자들, 어려움이 있으신 분들을 입점자로 잡아서 이렇게 우리가 수산물 센터를 운영을 했는데, 이제는 그분들이 부를 축적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 입점하시는 분들도 똑같은 맥락에서 보기 때문에 아무튼 보증금이라든지 임대료 부분들은 일반화가 돼야 된다. 2년 동안 단속에 3번 이상 적발되면 입점 허가가 취소된다는 규정이 있지만 형식에 그치거나 계도 수준으로 끝나 사실상 퇴출된 업체는 거의 없습니다. 시의회는 수산물센터가 이런 특혜를 누리다 보니 다른 지역보다 가격 경쟁력에서 밀리고 서비스와 위생에서 뒤처져도 개선 의지가 없었다고 질책했습니다. 군산하고 서천, 매천하고 생선가격 최소한 25% 내지 30% 정도의 차이가 있어요. 그건 제가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보통 사람들이 얘기를 해요. 제가 먼저 가격 경쟁력에서 밀려버리니까 군산을 찾는 사람들이 그냥 스쳐 지나가는 수산시장에 불과해요. 특혜와 형평성 등으로 잡음이 끊이질 않은 수산물센터. 군산시는 이전 시기에 맞춰 과감히 개선하겠다는 뜻을 비춰왔지만 여전히 달라진 것은 없습니다. KCN 모영숙입니다. 최정호 전 국토부 차관이 익산시장 선거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최 전 차관은 오늘 익산시청 기자실에서 출마 기자회견을 갖고 익산역 복합 환승센터에 도심 항공 서비스를 추가하는 등 KTX 메가 경제권을 만들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어 대기업 유치로 일자리를 창출하고 익산에 제56 산업단지를 만들겠다고 공약했습니다. 또 청년이 살기 좋은 익산을 만들기 위해 청년시장 제도 도입과 청년 IT 벤처밸리를 조성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특히 시민이 주요한 정책을 만들어가도록 대익산 시민위원회를 구성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문택규 군산시장 출마 예정자가 해양 바이오 산업을 집중 육성해 지역 성장 동력 산업으로 발전시키겠다고 공약했습니다. 문 출마 예정자는 오늘 보도자료를 통해 군산은 해양수산 전 분야가 융합된 국립대학을 보유하고 있는데도 해양 바이오 산업과 관련된 R&D 연구소와 기업체 등이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차세대 먹거리로 주목받고 있는 분야 가운데 하나인 해양 바이오 산업 육성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 해양 바이오 클러스터 센터를 설립해 해양 관광과 결합된 기업을 유치하고 청년 일자리 창출로 연계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국민의힘 대선 선대위 산하 새만금 특별위원회가 본격적인 활동에 나섰습니다. 국민의힘 새만금 특위는 어제 선대본부 원희룡 총괄정책본부장 등을 만나 공항과 항만, 철도 등 트라이포트 구축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또 새만금 특별회계 설치와 국제투자진흥지구 지정, 복합 리조트 건설 등을 공약화하는 방안을 검토했습니다. 특위는 오는 26일 공청회를 열고 새만금 관련 대선 공약을 구체화할 계획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 부인인 김혜경 씨가 군산에서 청년과 상인 등을 만나 민심을 청취했습니다. 김혜경 씨는 오늘 군산 청소년 자치연구소 달그락 마을 방송에 출연한 뒤 경암동 철길 마을을 둘러봤습니다. 김 씨는 철길 마을 300여 미터를 고명아 민주당 군산지역 선거대책위원회 공동선대위원장과 나란히 걸으며 청년의 어려운 점과 건의사항 등을 경청했습니다. 김 씨는 고등학교 3학년인 고명아 위원장이 제안한 청년 몫의 지방의원 수를 일정 부분 배정했으면 좋겠다고 건의에 대해 대선 캠프에 전달하겠다고 답했습니다. 익산시가 올해 농산물 매출 목표를 지난해보다 2%가 늘어난 1,300억 원으로 잡았습니다. 이를 위해 익산시는 48개 사업에 278억 원을 투자합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통합 마케팅 활성화, 익산 쌀 소비 촉진,
마을 전자상거래 확대, 지역 내 소비체계 구축, 학교 무상급식 지원 등입니다. 특히 기업 맞춤형 쌀을 원활하게 공급하기 위해 올해는 3,100헥타르까지 생산 단지를 확대합니다. 익산 지역 장기 요양기관 종사자에게 올해부터 활동비가 지급됩니다. 익산시에 따르면 올해부터 장기 요양기관 종사자에게 연간 24만 원의 활동비를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다음 달부터 종사자 7,525명이 혜택을 받게 됐습니다. 익산시는 장기 요양기관 종사자의 처우 개선을 위해 활동비 지급에 18억 600만 원을 투입합니다. 군산시 공공배달앱 배달의 명수 만족도 조사 결과 이용자의 96%가 만족한다고 답했습니다. 이번 조사에서는 군산사랑 상품권 사용과 지역의 공공배달앱이기 때문에 배달의 명수를 이용한다는 답변이 높은 비중을 차지했는데요. 윤현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내 최초로 도입된 군산시 공공배달앱 배달의 명수. 군산 시민들은 배달의 명수에 정말 만족하고 있을까? 시는 지난해 12월 27일부터 올해 1월 4일까지 배달의 명수 이용자 1,977명을 대상으로 만족도 조사를 실시했습니다. 그 결과 96.2%인 1,902명이 배달의 명수 이용에 만족한다는 답변을 했습니다. 이는 지난 2020년 실시된 조사 결과 84.1%에 비해 12.1%포인트가 높아진 결과입니다. 배달의 명수 사용 이유를 묻는 질문엔 군산사랑 상품권 사용을 위해서라는 응답이 81%를 차지했고 공공배달앱이기 때문에 사용한다는 응답이 그 뒤를 이었습니다. 군산사랑 상품권 사용하려고 연동이 돼서 결제할 때 좋더라고요. 그냥 일단은 10% 할인돼서 결제가 되니까 그거에서는 메리트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이번 조사에선 배달의 명수에 대한 시민들의 다양한 요구사항도 나왔습니다. 할인 이벤트를 더 많이 열어달라가 가장 많았고 가맹점 수수료가 없는 만큼 배달료 책정을 지금보다 더 낮췄으면 좋겠다는 의견도 상당했습니다. 또 로그인과 주문을 더 쉽게 할 수 있도록 시스템 편의가 개선돼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할인이나 이벤트를 더 확대해서 우리 시민들과 가장 근접하게 가까이에서 같이 피부로 와닿게 향후 이렇게 보완해 나가면 더 활용도가 더 높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많은 예산을 확보해서 이렇게 진행하도록 해서 우리 시민들이 편하게 배달의 명수를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적극적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출시 이후 3년째를 맞이한 배달의 명수. 시는 조사에 나온 시민들의 요청사항을 토대로 앱 개선에 나설 방침입니다. KCN 윤현석입니다. 코로나19 먹는 치료제인 팍스로비드가 군산의 일부 약국에서 판매될 예정입니다. 군산시는 지난 15일 코로나19 먹는 치료제가 군산 지정약국인 건강제일약국에 1차분 10명분이 도착했다고 밝혔습니다. 팍스로비드는 65세 이상이나 면역 저하자 중 재택치료를 받거나 생활치료센터에 입소한 대상자에게 우선적으로 투약될 예정입니다. 투약은 증상 발현 후 5일 안에 해야 하며 아직 처방받아 투약한 환자는 없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전라북도가 추진하는 행정명령 이행 지원금이 군산에서 이틀 만에 절반 넘게 신청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오늘 군산시에 따르면 코로나19 행정명령 이행시설 재난지원금 대상 9,577곳 가운데 57.3%인 5,490곳이 신청을 마쳤습니다. 이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업체들이 설 명절 이전에 재난지원금을 받길 희망하고 있기 때문인 걸로 분석됐습니다. 시는 지난 17일부터 다음 달 28일까지 온라인으로 재난지원금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20일 만에 다시 5,000명대로 늘었습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오늘 오전 0시 기준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5,805명입니다. 국내 발생은 5,431명, 해외 유입 374명입니다. 국내 누적 확진자는 70만 5,902명이며 사망자는 74명이 늘어 6,425명이 됐습니다. 하루 새 위중증 환자는 532명이 발생했습니다. 방역당국은 오미크론 확산으로 신규 확진자가 다시 늘어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군산에서 주택을 철거하던 70대 남성이 무너진 벽에 깔려 숨졌습니다. 군산경찰서에 따르면 오늘 오전 8시쯤 금동의 한 주택에서 집주인 A씨가 무너진 벽에 깔려 숨져 있는 것을 인부들이 발견했습니다. A씨는 어제 집 철거를 하던 인부들이 오후 4시 퇴근한 후 혼자서 철거 작업을 하다가 사고를 당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경찰은 인부들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할 예정입니다. 군산 교도소에 복역하던 중 폭력 조직에 가입한 2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오늘 전주지법에 따르면 폭력 조직에 가입해 활동하면서 범죄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27살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죄는 선량한 시민에게 직간접적으로 피해를 줄 수 있고 건전한 사회의 불안감을 조성한다며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습니다. A씨는 군산교도소에서 복역 중이던 2019년부터 2년 사이 W파가 폭력 조직임을 알면서도 행동대원으로 가입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계속해서 전북권 뉴스입니다. 전라북도가 부패 방지 최고 등급을 받았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인구 50만 명 이상 지자체와 교육기관 등 273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부패 방지 시책을 평가했습니다. 그 결과 전라북도는 지난해보다 2등급이 오른 1등급을 기록했습니다. 반면 전북대는 최하위인 5등급을 받았고 전주시가 4등급으로 낮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전라북도가 지나치게 강압적이라는 지적을 받은 코로나19 재난문자 문구를 삭제하기로 했습니다. 도 관계자는 지적받은 표현을 삭제하고 정부 지침에 따라 감성적 표현은 자제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도내 인권단체인 전북평화와 인권연대는 방역수칙 미준수를 음주운전 방조처럼 범죄와 동일시하는 것은 강압적 기조의 표현이라며 문구 수정 필요성을 제기했습니다. 전라북도가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는 청년 일자리 사업을 본격 추진합니다. 전라북도는 105개 일자리 사업을 통해 지역 청년 2,700명에게 일자리를 제공할 방침입니다. 신규 사업 대상은 도내에 거주하는 만 39세 이하의 미취업 청년으로 60개 사업에서 1,000여 명을 모집합니다. 앞서 전라북도는 행정안전부의 지역 주도형 청년 일자리 공모를 통해 국비 206억 원을 확보했습니다. 지금까지 전북권 뉴스 최정우입니다. 익산시가 농작물 재해보험료 지원을 확대합니다. 지난해엔 보험료의 80%를 지원했지만 올해부터 벼 10%, 그 외 품목 5% 추가 지원으로 보험료의 최대 85에서 90%를 지원할 방침입니다. 가입 가능 품목은 벼와 밀, 과수 등 49개 품목이며 희망하는 농업인은 품목별 판매 기간에 맞춰 가까운 지역 농축 원협 또는 품목 조합을 방문하면 됩니다. 설 연휴 기간 동안 팔봉 공원 묘지가 전면 폐쇄됩니다. 익산시는 설 연휴 기간 이용객이 집중될 것으로 예상되는 팔봉 공원 묘지를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전면 폐쇄한다고 밝혔습니다. 시는 설 연휴 기간 공원 묘지를 폐쇄하는 대신 이 기간 전후로 공원 묘지 봉안당을 현장 접수와 사전 예약제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또한 직접 방문하지 못하는 추모객들을 위해 봉안시설과 자연장지, 묘지 등 3개 시설을 온라인 성묘 시스템으로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군산시가 공유재산 정보를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고 있습니다. 군산시는 지난 2020년 1월부터 공유재산의 효율적인 이용 관리는 물론 시민들이 편리하게 공유재산을 빌리거나 매입할 수 있도록 관련 정보를 공개하고 있습니다. 군산시가 공개하는 토지는 일반 재산 903필지, 22만 1000제곱미터 규모로 분기별로 토지 소재지와 지목, 면적 등이 세부적으로 공개됩니다. 공개 입찰은 온비드를 통해 참여할 수 있습니다. 이어서 우리 동네 소식입니다. 익산 평화동 민들레 봉사단과 5월해가 관내 저소득 가구를 위해 써달라며
백미 360kg을 기탁했습니다. 익산 인화동 지역사회 보장협의체가 어려운 이웃을 위해 정기 후원을 약속한 먹고 갈래 차밥수를 착한 가게로 지정하고 현판을 전달했습니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군산지회가 지역사회 저소득계층을 위한 성금 100만 원을 기탁했습니다. 다음은 내일의 날씨입니다. 내일 우리 지역은 맑은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내일 도내 최저기온은 영하 12도, 최고기온은 영상 5도로 예상됩니다. 군산의 아침 기온은 영하 7도에서 출발해 낮 기온은 3도를 보이겠습니다. 익산의 기온 분포는 영하 8도에서 영상 3도를 보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서해남부 모든 바다에서 0.5m에서 4m로 높게 일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KCN 종합뉴스를 마칩니다. 정확한 보도로 늘 함께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